어머 선생님. 한신 뭐 쌤. 하세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네, 오랜만이야. 뭐 하세요? 수업 준비하죠. 아 오늘 촬영이시구나 선생님도. 네네네. 아 오늘 진짜. 촬영이세요? 네 이따가 지금 딱 30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애들이 네. 너무 사회를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제가 지금 문제집을 정말 어이구. 출판사별로 다 들고 왔어요. 아, 과학도 못하고. 과학도 어려워하죠. 근데 저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사회가 뭐예요? 아 중등 사회. 네, 중등 사회가 뭐예요? 아우 선생님 네. 진짜 저희가 또 과목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 네. 이게 뭐 책이 많네요. 네 저희는 그냥 뭐 요래요 선생님. 이래요. 요래요 이건데 어. 그러니까 중등은 사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애들이 다 그냥 달달 외워서 공부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회인데 사실 사회는 암기 과목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도 근데 저는 아니고. 중학교 때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 전날까지 막 외워서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사회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암기는 저도 사실 과학을 네. 되게 못했었던 과포자 예요. 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아니, 근데 네. 과학도 저는 사실 외우는 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되는데요? 맞습니다. 과학도 외우면 안 되죠. 계산하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원소 기호를 외운다고 해서 화학을 잘한다거나 네. 물리에서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물리를 잘한다거나 이런 선입견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걸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어. 정말 어렵네요, 선생님. 진짜.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도 네. 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과학을 왜냐면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특히 이제 국영수 제외하고 사회 과학은 옵션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인강에서 네.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애들 네. 학원 안 가니까. 네. 근데 사회과학을 그냥 여전히 제 생각에는 애들이 그냥 시험 기간에만 잠깐 들으면 되지. 맞아요. 그런 네.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네. 저희는 고등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 네. 필수 과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사회과학이랑 좀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회는 크게 역사, 네, 그죠? 네, 그 역사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배우는 거, 네, 그리고 지리. 네. 요 정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아, 선생님. 맞아요? 네. 그렇게 세 파트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사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네. 뉴스예요. 뉴스. 네, 네. 사회 과목은 뉴스. 그러니까 뉴스 보면 저희가 뭐 정치 얘기도 정치, 나오고, 경제. 얘기도 나오고, 네. 역사적 인물들, 뭐 대통령들만 해도 이제 그렇죠. 역사적 인물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리적으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 뭐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리 얘기 나오고, 사회 문화에서 이제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한 거, 네.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요즘에 저희가 이제 범죄 관련한 뉴스도 많잖아요. 네네. 범죄도 사실 사회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범죄도? 형벌, 형사재판. 형벌, 그러니까 법과 관련돼 네, 있으니까. 그 저는 가끔 뉴스에 나온 이야기로 애들 수업하거든요. 네. 야 요즘에 누구 살인 사건 나온 거 기사 봤니? 그러면 애들이 그게 선생님 저희하고 무슨 사건이에요? 형사재판. 그럼 형사재판에서 검사 나오고 그럼 그렇죠. 검사 나오면 이제 드라마 또 연결하죠. 야 검사들은 대부분 드라마에서 다 잘생겼다. 요렇게 이제 네, 가면은 네. 사회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리, 역사, 사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저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책으로 배우면 어렵고 네, 그렇죠. 드라마나 뉴스로 보면 조금 쉽게 맞아요. 접근하는 태조한 건 재밌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역사에 관련한 영화 같은 것도 너무 네, 많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사회는 제가 담당이니까 그런데 저는 과학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똑같아요. 음. 과학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과학이 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제가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과학의 목적은 네. 사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아. 이 말이 좀 굉장히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과학은 먹고 사는 문제네요. 그럼요. 과학은 그런가요? 왜 그럴까에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은 그래서 사회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사회과학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왜 그러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고 왜 그러냐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수업할 때 저희 자연재해 나오는데 네. 태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기압이다. 음. 그럼 이제 저는 간단하게 그냥 뭐 저기압이라면 그냥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굉장히 이렇게 예. 그냥 설명하는데 사실 네. 그 저기압은 과학에서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기압골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네. 저기압은 기압 배치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이라고 네네네. 뭐 설명해주면 그럼 정체 전선은 뭐고 뭐 오측해 기단 뭐 이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어.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과학 선생님하고 얘기해. 아하.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과학 선생님하고. 왜냐면 뭐 암석도 저희도 막 네네. 지리산이 흑산이다? 퇴적암이야. 그럼 애들이 퇴적암이 그 변성암이 된 거야. 그럼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변성암이 뭐예요? 변성암이야. 변성암. 그렇죠. 변성하면 변성합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그 암석 외운 거 같거든요. 네네. 그냥 맞아요. 구멍 뚫리면 현무암이고. 맞아요. 이건데 외워서 되는 과목인 어.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학 과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네. 이제 각 분야로 나누죠. 그래서 물리는 어떤 사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건데. 아, 물리가 그 뜻이에요? 네네네. 아, 저는 그냥 F는 MA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거. 이 사물의 이치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운동과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파트를 배우는 게 물리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이루어진 것, 물질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힘, 그리고 힘이 관여하면 운동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물리예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네. 근데 물리를 다들 수학하고 거의 같은 학문처럼 이렇게 동일시 하는데 전혀 같지 않고요. 수학은 사실 물리에선 도구적인 역할로 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다른 학문,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라는 건 물리나 화학적인 어떤 언어로 풀어 쓴 게 지구과학이에요. 그렇죠. 저기압이나 아까 고기압 얘기할 때도 그럼 왜 저기압은 뭐고 고기압은 뭐냐? 그러면 기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기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선에서 또는 화학적인 시선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이제 알아보는 학문이죠. 화학.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변화할 화자에다가 학문이니까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H2O 막 이런 거. 그렇죠. H2O. H2O 그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냥 생물이라고 했었지만 저는 지금은 생물 세대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생명과학으로 얘기하는 거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폭넓은 학문이다 해서 생명과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그냥 암기고 물리는 뭐 그냥 계산하는 거 잘하면 되고 뭐 화학 좀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학문들이 또 조금씩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도 뭐 말씀하셨지만 과학도 정말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암기를 하면 점수는 좀 잘 나올 수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암기하면 그죠? 점수는 네. 뭐 점수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어렵게 된다는 거죠. 고등과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단기적으로 암기한 건 다 사라지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국사 다 했었거든요. 하나도 몰라요. 1592밖에 몰라요. 1592? 390이면? 임진왜란 때 1592 있네. 이렇게 외우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1592 있네. 1590.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 여기밖에 몰라요. 그 뒤에는 또 몰라. 저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먼저 외웠네요. 학교 다닐 때. 명왕성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헷갈리다. 이게 수성, 금성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수금지와 목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맞아요.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고 아까도 제가 그 H2O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주기율표 같은 거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주기율표도 막 열심히 외우고. 근데 주기율표도 뭐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떤 경우는 국어 선생님이 막 제 앞에서 막 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수해립의 붕탄질산 풀레나 막 알규이나 염화칼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말씀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외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영어 할 때 알파벳 외우잖아요. 네. A, B, C, D, E, F, G. 그럼 A, B, C, D, E, F, G가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외우는 것만으로 과학을 잘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인데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어렵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네.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잘 살기 위해서 과학은 왜냐면 저희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 과학적인 걸 모르면 정말 먹고 사는 정말 대표적으로 유전자 제조업 같은 것도 뭐 유전 법칙 맨델인가요? 어우, 네네. 맨델 씨 맞나요? 네네네, 그분 맞습니다. 맞죠? 네. 뭐 그런 거 네. 코로나 이슈 나올 때도 뭐 애들이 뭐 유전적인 거 뭐 이런 거 뭐 바이러스 맞아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페니실린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게 뭔가 잘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잘 살기 위한 과목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적용한 게 또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각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회랑 뭐지? 또 선생님이 과학이랑 뭐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사회책에 과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네. 저는 과학책도 그래요. 네. 네. 그 막 애들이 맨날 저한테 선생님은 왜 몰라요? 사회 선생님이니까. 근데 네, 네. 애들은 사실 선생님 통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요즘에는 그렇죠. 저희가 뭐 융합형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공부할 때는 사회 따로 과학 따로 뭐 이렇게 과목을 분리해서 배우는 게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진 않는 입장이지만 과목 선생님이다 보니 일단 사회를 네. 잘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과학해 뭐 국영수보다 사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해 뭐 이렇게 네. 되더라고. 저도 그렇죠. 제가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은 너무 못 봤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과학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쨌든 국영수 하느라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좀 재밌게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하고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즐겁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강을 한번 해볼까 봐요. 왜냐면 그러게요. 사회책에 나오는 과학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뭐 과학 책에도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뭐 이런 사람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철학자라는데 철학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거든요. 저도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 끝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냥 뭐 다음에 그 한번. 정도라서 네. 저 가야 돼요, 선생님. 예, 저도 저희가 또 열강을 그러네요. 해러 그러네요.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네, 선생님. 네. 오늘 또 만나 진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제가 못했는데 또 듣게 되니까 또 과학을 책이라도 사서 좀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과학책을 좀 읽어보고 네.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뉴스 많이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선생님. 네, 저도 뉴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조심히 봬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과학쌤, 저는 완신쌤이고요. 네, 저는 중열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사회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사회과학 공부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몇 가지 신문 기사를 골라왔습니다. 친구들처럼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사회 때문에 또 과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 잘하기를 위한 무한 도전. 과학이 어려워요. 중등 과학 포기 급증. 어려워진 과학 중학교 때부터 정면 승부. 중학교 암기 과목 무조건 외우는 건 옛말. 복잡한 중학교 교육과정 사회, 역사, 한국사 같지 않다. 중증사회 공부 인강으로 기초부터 이해하며 실력 다진다. 올해부터 통합형 수능 중학생은 진로 설정 폭넓은 공부 먼저. 자, 이런 타이틀을 좀 보고서는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법은 무엇인지 과목별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신쌤. 선생님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과학은 무한 도전, 도전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과학은 선생님도 과포자였거든요. 저도요, 선생님. 사회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사 저는 그냥 벼락치기 엄청 했습니다. 암기는 옛말인데.
그렇죠. 옛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신문 기사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선생님과 또 중열쌤과 사회과학공부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사회공부법 알아볼게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사회공부법, 학습법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사회는 제일 중요한 것,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도 봤듯이 암기는 옛말, 암기는 이제 그만. 친구들은 사회를 공부할 때 사회 과목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세요. 자, 사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는 먼저 지리. 우리가 중학사회 1단원부터 지리가 등장하죠. 세계지도 나오고 지구본 나오고 그래서 지리 영역이 크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사회인데 사회책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일반사회입니다.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도덕, 윤리가 들어가 있고요. 역사는 우리가 따로 과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사와 세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영역은 굉장히 많은 과목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학교 때 사회교과서 딸랑 2권이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로 이 모든 단원, 역사 빼고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2가 되면서 이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암기만 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지리는요, 지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암기를 잘한다면 지도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외운다? 그림은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는 모두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중요한 용어들만 암기해야 됩니다. 역사는 뭐 시간의 순서에 따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역사, 사회를 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기억할 건 2가지. 개념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문제는 잘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문제집을 봐도 개념 잘 파악해야 된다, 문제 잘 풀어야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집을 볼 때, 또 교과서를 볼 때 굵은 글씨로 써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주제, 소제목들이 바로 단원을 압축한 문장이니까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사회는 100% 자료. 그래서 자료가 제시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프, 사진, 지도, 사파, 도표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수학, 산수 공부할 때 1 더하기 1부터 배우지 갑자기 함수, 방정식 배우지 않잖아요. 단계별로 개념 문제 풀고요. 주어진 자료를 응용하는 업그레이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암기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암기는 내가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억지로 외우면 못 외워요. 자주 듣고 자주 부르다 보면 따라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사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사회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포자 친구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살짝 바꿔서 교과서부터 읽으세요. 중요한 굵은 글씨 제목, 개념부터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회는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우리 과학 공부 방법을 알아야 봐야 되겠죠? 선생님도 과학은 과포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쌤 불러서 과학 공부 방법 알아볼게요. 자, 이제 과학공부법으로 왔습니다. 우리 완신쌤이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과학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과학이 여러분들 사실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학에 필적할 만한 과목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은 과학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 2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 그래프가 핵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완신쌤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중등과학에서 배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표나 그래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고등 그리고 대입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도표 그래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해석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과학에서부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 그래프 문제 나오면 못하겠어요. 뭐 도표 나오면 못하겠어요.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생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명칭과 기능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도표가 나오면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말로 써져 있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 대신에 표현한 것들 이것을 대신 표현한 걸 내가 말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도표를 왜 줬는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도표에서 어떤 의미를 주어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예. 사실은 여기 있는 그래프나 도표들은 전부 다 고등과학에서 사용되는 도표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근데 어느 한 과목에만 치중돼서 이런 도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사회도 여러 과목이 있지만 과학도 크게는 네 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 화, 생, 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생명과학 도표입니다. 생명과학도 그래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그리고 화학, 물리 예, 이거는 화학 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이거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도표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미 그 공부를 중등과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많은 방대한 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런 도표들이 2개씩 나오고 그래프도 2개씩 나오고 도표도 2개씩 나오고 그림하고 도표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도표를 볼 때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 X축에 대한 Y축의 변화량 그럼 X축이 변할 때 Y축이 어떻게 변하지? 그럼 X축이 뭐지? Y축이 뭐지? 들어있는 정보들을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최대 난제입니다. 수학을 꼭 잘해야만 과학을 잘할 수 있냐? 자, 수학은 필수입니다. 수학은 필수인데 제가 좀 희망을 드릴게요. 뭐냐면 수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과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필수예요. 그런데 수학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계산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분수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계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자, 이 자료들을 좀 보면 이건 이제 해설지들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는 해설지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생물입니다. 네, 생물이에요. 네, 수학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생물.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한번 살짝 얘기해 보면 더하기 있고요. 제곱 표시가 있고요. 분수 표시가 있고요. 없습니다. 그다음 없죠. 사칙연산 정도밖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많이 나와요. 비례식으로 줘서 1대 2는 2대 4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도표를 이런 그림을 줬을 때 보시면 이 숫자들을 가지고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숫자들도 다 더하기 빼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필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미적분까지 나중에 미적분까지 열심히 잘해야만 과학을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하지만 과학은 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심생과 함께 마무리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과학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과학이 숫자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수포자에 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정말 끄집어냈던 게 과학이었어요. 진짜 과포자였는데 언뜻 보면 제가 또 희망이 생기는 게 사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프 나오고요. 맞습니다. 도표 나오고요. 네네. 자료 제시형이고. 네. 아셨죠, 여러분? 네. 수학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희망을 드렸잖아요. 저도 수학 잘 못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잘 못하고요. 사칙연산과 비례식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완신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정말 오늘 과학에 대한 그 학습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 과학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중열쌤 설명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때 과포자가 되지 않았겠다. 선생님 정말 그 화학식이라든지 F는 MA 아까 제가 수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는 MA가 왜 그냥 밀면 되지? 왜 F는 MA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 질문에서 제가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고등과학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FNA.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다면 자랑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과학 공부법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회는 결국 외워야 되는 거고 과학은 수학이고. 근데 아하. 이게 아닌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와 과학, 사과죠. 이 사과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실전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친구들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암기만 하지 말고 과학은 일단 수학부터 사칙연산부터 연습하시고요. 사회과학 공통적으로 자료를 이해하는 연습 꼼꼼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 강좌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